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발 실적 실망감이 우리 시장에도 실망을 안깁니다. 네. 어제만 해도 솟구쳤던 반도체들 위주로 기술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코스피에서는 정확히 반도체 투톱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양대 증시 흐름 보면요. 약간은 엇갈려 있는데 코스피 그렇죠. 물론 아주 살짝의 상승불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와 주면서 상승으로 돌려준 흐름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좀 아쉽죠. 낙폭이 줄여냈지만 여전히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실망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굵직하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잘 나가나 싶었던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숨을 바로 고르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뭐 일부 원전, 화장품,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솟아오르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아쉬운 것도 역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종목들 고민이 있으시다면 랭킹쇼에서 도움받아 가시죠. 네, 어지러운 주식시장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진단 받으셔도 좋고요. 신규 매수 관점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보자마자 태경님, 차고행 2달 있음 연세 1살 더 드시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연세라고 표현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이 정도? 그리고 사실, 제가 만 나이로 따지면 아직까지도 2살 마이너스거든요. 오호. 생일이 안 돌아와가지고. 오. 근데 그 생일이 바로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큰일 다행이다. 났어요. 다행이다. 한잔 더 먹을 것 같아요. 주말이어서. 뭐가 다행이라는 그냥 거야, 지금? 그래요? 이태경님께서 윤정 옷 이쁘대요. 그런데요. 자, 위에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옷 같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전선아님 오셨는데요. 텐션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시장이 정말 약간 떡 같다. 그런 이야기. 자, 그래도 우리 모두 화이팅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국내장에도 해 뜰 날이 있겠죠. 좋습니다. 이 비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지아님도 날씨도 회색이고 주식장도 회색이지만 랭킹쇼와 함께하는 우리 마음은 화색이래요. 이런 멋진 멘트를 해주시다니. 지아님 거의 시인 아니면 요즘에는 이 래퍼의 소질이 좀 있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분들, 처음 보는 분도 눈에 띄는데요. 누구요? 레이마르님. 주성 엔지니어링을 또 갖고 계십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프레젠트님 오셨고요. 졸파구님도 오셨는데, 졸파구님 이번에는 스페코를 갖고 계시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스페코랑 방산주들이 어제 참 급락이 나와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졸파구님이 이 말씀하시는 종목들마다 급락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사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네. 강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좀 그런데 엇갈리는 모습이죠? 네, 스페코는 아쉬운 흐름이 이어가고 있어서 졸파고 TV님이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경님께서는 또 주가가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노래 가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좋은 얘기들 다 이렇게 네. 뽑아보면서 이쯤에서 오늘의 랭키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랭키쇼 주제 키워드부터 잡아주시죠. 한우데이. 그렇습니다. 11월 오늘이 1일입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오늘 전국 한우협회에서 만든 한우데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우 소비량을 좀 촉진시키려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주제 전 세계로 한번 뻗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띄워주시죠. 네. 소고기 소비량으로 가는군요. 소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입니다. 자, 전 세계 기준으로 유엔의 식량 농업기구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연간 소고기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들 꼽아봤거든요. 자, 지금 눈에 띄는 곳들 확실히 딱 보기만 해도 미국! 왠지 많이 먹을 것 같은 나라들이에요. 네. 미국은 바로 눈에 띄죠. 오스트레일리아. 그렇죠. 자, 게다가 남미 쪽에서도 소고기 소비량이 많은 그렇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도 눈에 띄고 브라질과 함께 짐바브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딱 봐도 정말 소고기 많이 먹을 것 같은 나라들인데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잠시 채팅창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산의 한 표요라고 코코 야옹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시고 네. 폭풍주식님께서는 호주인가 미국인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이사랑해라 님께서는 네. 야 이거 지금 짐바브웨를 꼽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짐바브웨 꼽아주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짐바브웨? 약간 짐바브웨? 이게 여기가 어디야? 뭐야? 이런 느낌. 약간 의구심이 드시는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고고식님 코스닥이 올라오나요? 랭킹쇼 인버스 효과 랭킹쇼 시작하니까 바로 반응이 온다. 좋네요. 이렇게 사실은 오전에 주춤 하더라도 오후장에 올라오면 게다가 금요일이잖아요. 마지막에 올라오면 의미 있게 우리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죠. 이 흐름이 그대로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의 네. 고점 부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오, 그래요? 이대로 쭉쭉쭉쭉 플러스권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코스피는 상승으로 돌렸는데 오. 코스닥이 아직까지도 1% 하락이라서 네.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냥 상승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자, 아이리스님 같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뭔 일이지? 그리고 졸파고 TV님 아르헨티나 고기가 가격도 싸고 맛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자, 그러면 아르헨티나로 투표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 지금 랭킹쇼 주제에서 네. 5개의 국가가 나와 있잖아요. 탑5 국가인가요? 탑5입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소고기를 소비하는 나라들이에요. 소고기 소비량이 이렇게 1년 동안 많이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놀랐거든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조금 있다가 5위부터 하나씩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고스피 삼천군님 오셨고요. 2차 전지가 좀 힘들다는 제이사라가라님의 네. 이야기와 함께 고고시님께서는 BM이랑 프로가 프로. 갑자기 오른다고요? 지금 1%대 네. 상승 중입니다. 두 종목.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실적 실마감이 어제 나오게 되면서 하락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세 하루도 안 돼서 소화가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조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마루님 아까도 뭔가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엔 다른 종목인가요? 그렇군요. 레이마루님께서 HPSP와 주성엔지니어링 두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걸 도와드려야 될지 저희도 고민이 되는군요. 자, 절파고티님의 아르헨티나 사람은 밥 대신 고기를 먹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윤정식 산무와 함께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 지금 도움 요청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햇살님의 이수페타시스 네. 같은 종목도 들어가 있고,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신청이 된 것 같아요. HPSP도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겹쳐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보겠습니다. 배고픈 아바님께서 그리고 레이마루님도 이 종목을 신청해 주셨죠. 요즘에 실적이 잘 나와서 이 종목에 관심 가져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배고픈 아바님의 매수 가격은요 33,000원입니다. 그리고 10% 갖고 계시고요. 드디어 본전 왔어요. 전략 부탁합니다. 지금 딱 주가가 부지런히 올라와서 33,000원까지 왔습니다. 이게요, 22,000원. 바로 얼마 전에 찍었던 가격입니다. 거기서 반절 정도, 50%가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올랐으면 여기서 멈추는 건지 아니면 이 탄력이면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윤정식 상무님, 주성 엔지니어링 갖고 왔습니다. 요즘에 반등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서 더 뻗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회사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와 반도체 장비. 근데 디스플레이 장비는 어느 정도는 매출이 되는데 반도체처럼 디스플레이가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승 모멘텀은 좀 적었었고 반도체 쪽이 좀 더 모멘텀이 컸었죠. 근데 디스플레이 쪽이 비중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중국향 매출에 대한 호조세로 인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근데 주가를 보면 7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9월 달에는 22,000원 언저리까지 좀 더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중 고점 한 7월 정도만 돼도 3만 원대 후반
그리고 뭐 연초에도 4만 원 이상도 장중에는 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하락한 이유가 이 중국향에 대한 부분들, 뭐 디스플레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아니었고 회사를 분할하는 거였습니다. 회사를 분할하면 상장되는데 남아있는 회사는 지주사 격의 회사가 남아있고요. 밑에 자회사로 사업을 하는 회사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보통 회사를 분할했을 때 지주사는 디스카운트를 받거든요. 같은 밸류에이션, 같은 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지주사는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고요. 사업하는 회사는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영향까지 좀 받으면서 주가에 악영향이 있었는데 10월 말에 지주사 전환하는, 회사 분할하는 부분을 철회를 했죠. 이 모멘텀이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3분기 잘 나오고요. 4분기도 어느 정도는 뭐 굉장한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내년에도 하이닉스양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만큼 주가는 당분간은 좀 더 상승할 텐데요. 근데 37,500원에서 4만 원 사이가 전고점이죠. 사실 여기를 뚫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0원부터는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상승을 좀 더 하긴 하겠지만 시간은 좀 더 걸린다. 그래서 좀 짧게 보신다 그러면 35,000원에서 37,000원 정도 사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면 한 4만 원 언저리까지 보시고 이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죠. 여기서 실적 실망감으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쯤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러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빵 뭐죠? 터진 게요. 왜요? 저희 채팅창에 코스피 3000곤님께서 네. 좋겠다 본전 와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밑에 드가저님께서 뭐요? 쭉쭉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오지너링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많이 고생을 하셨나 봐요. 요즘에 부쩍 그 언어 유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거라도 재미를 붙여주시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그래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네. 이 주식시장이 빠질 때 우리가 빠진다고 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대응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현금 여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맞아요. 대응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진짜 하기 싫다 우울하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네. 저희와 함께 이렇게 채팅창에서 언어 유희로나마 힘을 좀 내주시면 기분 전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미 김님 새로 들어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서다께님 스윗 비드님이시래요. 자, 레이마르님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 인사도 전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종목 진단도 계속 부지런히 좀 들어오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김재국님께서 아따 여기요. 아따 여기요. 아주 처음 스타트가 아주 좋은데요. 하나마이크로 보내주셨고요. 환희님께서는 컴투스 홀딩스. 어허. 요즘에 게임주들도 맞아요. 슬슬 반응이 또 오더라고요. 컴투스 홀딩스 전만 부탁합니다. 이렇게도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드가자님 역시 윤지 누나 그릇이 크다요. 누님이시군요, 윤지코. 자, 그리고 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고고식님, 드가자님, 애드립 윤정님이 살려주심요. 그리고 우상일님 오셨는데요. 우리의 손실 주식 목표는 본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더 가야죠. 본전 아니죠. 사실 내려가는 종목들은 네. 내려갈 때는 꽤 오랫동안 내려가는 종목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이게 뭐 진짜 1년, 2년, 3년 이렇게도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임주만 해도 2021년 후반에 그때 정말 전성기를 보내고 나서 3년 넘게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반응이 오는 시기가 반드시 또 오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오는 건 아닙니다. 종목이 진짜 여기서 죽어나갈 종목인지 언젠간 돌아올 종목인지도 우리 전문가에게 같이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다음 그래서 종목 종목으로 그럼 지나갈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네. 레몬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가볼게요. 이거 실적 진짜 잘 나왔죠? 그런데 생각보다 주가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니, 어제 시간의 거래 상한가였는데요? 다 상한가였고 어제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한가 터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초반의 탄력이 거의 다 줄어든 모습인데 아무래도 실적을 그 안의 내용을 잘 뜯어봤을 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북미 성장이 좀 생각보다 둔화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참 다행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증권가에서 목표치를 오히려 낮춰 잡았습니다. 이러한 영향 탓인지 지금도 음봉전환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12만 1,000원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 매수가는 얼마 차이 나진 않습니다. 12만 2,600원.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 건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죠. 절대적인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많이 사실 얘기를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 그랬을 때도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높은 실적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시절, 그러니까 내수에서 화장품주가 수출주로 바뀌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하락했죠. 주가가 레벨업할 때 국내 화장품주의 주가를 레벨업 시켰던 원인의 나라, 그러니까 이 주가를 레벨업 시켰던 이 힘이 된, 동력이 된 나라가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실적이 좋지 않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요,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중국 진출을 위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이 사업부라든지 뭐 법인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 매출이 확 줄어들면서 이 법인들에 대한 적자가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두 가지의 하락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중국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 중국 적자 축소가 많이 되고 그리고 흑자로도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소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 적자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수출주, 화장품주가 수출주임에는 분명하지만 수출하는 나라에 대한 모멘텀이 중국보다는 미국이죠. 미국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모레퍼시픽 미국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보다는 좀 못한 거 아니냐, 전망도 생각보다는 실적이 덜 오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오늘 장 초반 사실 9%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낙폭을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이전에는 다 같이 움직였어요. OEM사든 ODM사든 그리고 완성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든 다 같이 움직였었는데 요즘에는 좀 다르게 움직이죠. OEM, ODM을 생산하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주가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완성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른 화장품 브랜드까지 같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OEM사들, ODM사들은 계속적인 물량, 생산량이 부족할 정도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장품주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들의 실적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탄력도 정도는 중국과,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중국과 미국의 회복 속도가 어떻게 숫자로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좀 작용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바닥은 어느 정도 좀 다지는 것 같아요.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사이 정도가 거의 바닥은 확정적인 것 같은데, 올라가는 힘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면은 매물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게 14만 원 정도에서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만 원, 16만 원 사이, 그 다음에 1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길게 보신다라면 14만 원까지는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호실적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주가 반응은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쉬움 남으실 텐데, 그래도 지금 빠져나올 타이밍 아니고요. 14만 원까지는 들고 가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아임리얼님, 차갱 소고기 좀 사주세요. 소고기 많이 먹는 나라로 이민 가려는 듯요. 소고기를 제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냥 막 무한 제공하고 싶거든요. 저도 먹기가 힘들어요. 소고기 참 귀합니다. 자, 그리고 이종목 전문가님, 아니 좌우당간 오늘 문제도 친애하는 포스코 퓨처에 대한 예의는 안 해도 돼요? 전문가님, 저 소고기 너무 좋잖아요. 맛있는 문제를 냈는데 아니에요. 이 오후에 또 충전되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에너지 좀 불어넣어 주시죠. 아르헨티나가 복병이구만 이렇게 그래요? 얘기해 주시면서 뭔가 불만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시고는 1위는 또 열심히 맞춰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정보 전문가님 밀당이 정말 고수세요. 네. 자, 그리고 지아님, 애널댐시 공든탑 무너짐이 울고 개미들에겐 피해로 다가오니 섭섭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섭섭하다는 감정을 넘어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 타이거님 오셨습니다. 종목 진단 필요 없는 필 받는 종목으로 들고 가세요라는 이야기. 필 에너지.
꼭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단하는 분들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네. 보통 걱정 어린 시선들이 좀 많잖아요.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갖고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닉네임 워낙 귀여우신 분 한 분 또 오셨는데. 누구예요? 김고양님. 고양님, 아니, 설마 고양이의 이름인가요? 고양인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김에 네.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어? 자, 세 번째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갑니다. 네. 유튜브 김고양님의 종목. 이 종목 가나요? 바로 이겁니다. 네. 녹십자입니다. 16만 4,200원이고요. 비중은 많지는 않으십니다. 5%. 이거 약간 놀랐어요. 오늘 녹십자가 급락이잖아요. 그러게요. 사실 뭐 녹십자뿐만이 아니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낙에 흐름이 좋았으니까 다 같이 즐기면서 올라갔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죠. 녹십자가 18만 원대 고점 찍고 나서 슬금슬금 내려온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16만 원에서 오늘 갑자기 급락이 떨어지니까 덜컥 겁이 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녹십자 여기서 겁먹을 만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게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대답을 들어볼 수 있을런지 녹십자에 대한 전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녹십자입니다. 오늘 갑자기 또 크게 떨어지니까 겁이 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네, 녹십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 무언가 알고 파는 것처럼 다 같이 한꺼번에 좀 파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우려감들이 한 가지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헬스케어 종목들 오늘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코스닥에서 보시면 헬스케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이 훨씬 많이 빠지는 건 이 헬스케어 섹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투심이 좀 좋지 않다라는 점. 그럼 녹십자는 그러면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이 잘 나오면 다행입니다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의 주가 반응이 좀 선행해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해서는 좋죠. 지금 7월부터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1만 원대였던 주가가 이 9월달과 10월달 고점이 한 18만 원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좀 깊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한 10%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7.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가를 좀 잘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같아요. 한 15만 원 정도에서 잘 버텨주기만 하면 오늘 좀 다행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밑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장중에 불러온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을 했었던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뒤로 갈수록 좀 밀린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14만 5천 원 언저리까지 또 다시 밀린다 그러면은 사실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자리 잘 버텨주면서 여기에서 낙폭을 좀 더 줄인다? 그러면 오늘 좀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낙폭을 좀 더 확대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더 커진다? 그러면 일정 부분이라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녹십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에도 시선이 참 많이 쏠렸다가 요즘에 좀 아쉬운 구간이긴 하죠. 자, 그래서 전통의 제약사 녹십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윤정식 상무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드가자님께서 네. 지수 베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사장님께서도 지금 유증 어쩔게요. 회사에서는 아니라는데 안 믿어주네요. 그래요. 어제 참 반도체 훈풍이 강하게 불었던 맞아요. 날이었죠. 그런 날에도 이수페타시스가 급락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같이 걱정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했는데도 네. 이게 진짜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안 믿으시는 건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오늘도 추가적으로 거의 4% 가까이 밀리고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유상증자 이 뒤통수를 정말 맞아요. 강하게 맞았었죠. 분노가 진짜 많아요. 잘 투자하고 있다가 뜬금없는 유상증자 맞고서 네. 갑자기 주가 급락을 맞게 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진짜 여러 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서당깨님 차고행이 윤쟁 소고기 좀 사드리나요? 좋습니다. 사줘요? 그래요. 진짜 사주실 거예요? 자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을 때 그때 소고기를 제가 증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덥석 받겠습니다. 와규라고 얘기하려다가 아니에요. 일본 소고기 말고 우리나라 한우로 제가 생선 대접해드리죠. 한우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네. 행성으로 제가 가서 직접 잡아올게요. 무리수 많이 던지네요. 근데 미래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뭐 언젠가, 네. someday. 오케이.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저 주제 바로 5위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소고기 연간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탑 5입니다. 5위는요? 네, 브라질이었습니다. 와, 1인당 35kg을 먹는데요, 1년 동안. 35kg이면 근으로 따지면 이게 몇 그램입니까 도대체? 이 한 근이 600g이잖아요. 와,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35kg이면 네. 33 사이즈 연예인들 좀 있잖아요. 그분들 몸무게 비슷할걸요? 아, 그게 저런 기준이에요? 아, 그래요?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33 사이즈가 있어요? 있죠. 아이유 씨가 33 사이즈라고 들었습니다. 44도 엄청 네, 그렇죠, 마른 거 그렇죠. 아니에요? 거기보다 훨씬 더 말랐다고 보시면 돼요. 우와, 충격이네요. 윤젠코 정도 돼야 44 정도 아닌가요? 패스. 그래요. 33이 저는 지금 네. 처음 들어보는 사이즈여서 알겠습니다. 아니, 소고기보다 이게 더 놀랍네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이 주제 아닌 거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의 랭킹쇼 주제 말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관심 가져보는 종목들, 관심 종목들을 지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라네이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검색이 됐을까요? 오늘 지수는 계속 큰 변화 없이 코스피는 또 소폭의 하락이고 코스닥이 1% 조정인데요. 오늘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 1위부터 보겠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IT주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장 1.18%의 하락으로 58,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결국에는 6만 원 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었군요. 59,200원이었고요. 58,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서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18만 2,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들이 실적 일단 3분기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평가를 하면서 HBM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춰 잡았는데요. 일단 그 확정 실적 발표를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834억 원 나왔죠. 증권사의 전망치 그동안 쭉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10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한 10% 정도 밑도는 실적 발표가 나온 겁니다. 목표 주가도 낮추고 내년 실적 전망치도 낮춰 잡으면서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줄줄이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중에 HBM3 8단 제품의 주요 공급사,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12단 제품과 HBM4 등 차세대 제품에서 경쟁사와의 시장 진입 시점에 대해서 여전히 좀 격차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보는 증권사의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딥밸류 수치라고 볼 수 있는 PBR 1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이렇게 낮게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고 시장의 불신도 여전히 있는 만큼 만일에 반등하게 됐을 때는 또 탄력성이 예상보다도 더 강할 수 있겠다. 특히 엔비디아 공급 이슈가 나오게 되면 체질 개선까지도 기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뉴스 플로우와 주가 움직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HPSP가 10%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시초가보다는 아래 내려서면서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특허 소송 관련해서 어제 특허 심판원에서 예스티가 HPSP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서 심리 결과를 내놨는데 3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이 결과에 따라서 HPSP의 최적의 시나리오가 구현됐다는 증권사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HPSP 독점 지속력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HPSP의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예스티는 오늘 하한가 들어가면서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DS 단석이 10.5% 바닥권에서 돌려 세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료가 한 가지 작용했었죠. 최근에 미국 기업과 1조 216억 원 규모의
SAF, 그러니까 지속가능 항공유 목적의 전 처리된 제품 공급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발생하는 항공유 수요를 100% 지속가능 항공유로 대체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항공판 K배터리의 성장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DS 단석 쪽에서 플랜트를 준공한다는 이슈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금양은 오늘 사재 출현 이슈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9%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정한 사재 출현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의견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가 반응 좋습니다. 4천억 원이 넘는 그 류광지 회장의 주식을 회사에 무상 증여하기로 한 결정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또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동시에 지금 부채로 갖고 있던 것을 좀 이런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부채를 줄이는 이런 결정까지 하게 되면서 금양 쪽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또 공장 증설 완공까지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주가 지금 보합권에서 0.5% 하락을, 유비케어가 20%까지 급등하고 있네요. 오늘 그 위고비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물량 확보 소식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25% 급락, 이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0.5%의 상승. 삐아가 오늘장의 흐름 좋은데요. 현재 14%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4년 3분기 중소기업의 수출 지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던 가운데 1위 품목이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미국 수출이 특히 43.6%가 크게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중소형 화장품주들 주가 좋아지고 있고요. 루미르입니다. 18%까지 오늘장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는 3.6% 탄력 둔화된 모습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입니다. 실적이 나오면서 차별화된 실적이었다는 분석 나오면서 연일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탐런 토탈 솔루션 그리고 에이럭스 같은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에이럭스가 30% 하락이고요. 탐런 토탈 솔루션은 IT 부품 쪽인데요. 이 종목은 20% 하락을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럭스가 드론 로봇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우리바이오가 12%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사전투표에서 해리스 후보가 압도적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마리화나 관련주 움직입니다. 나노엔텍이 4% 플러스고요. 원익홀딩스 특별한 이슈 없는데 이 종목은 상한가 기록하고 있죠. 신송홀딩스는 7% 후반의 조정, 한화에로스페이스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래골이 달립니다. 4% 플러스를 띄면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방산 대장주인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빠지긴 했는데 아까는 이제 마녀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들어있었어요. 화장품 대 배터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배터리 둘 다 화학업종에 좀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투자 매력도 어느 쪽일까요? 자, 이색 대결이라고 볼 수가 네. 있을 텐데요. 배터리와 화장품의 대결입니다. 화장품은 사실 올해 상반기에 너무나 잘 갔었죠. 그렇죠. 그런데 고전하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도 있고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자, 상무님, 화장품과 배터리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사실 화장품과 배터리가 다 마음고생을 시켰던 섹터죠. 마음고생을 한번 시켰고 올라가는데 화장품은 다 같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만들기 전문인 회사가 있고요. 판매와 만들기를 또 같이 하거나 판매가 좀 전문인 회사들이 있는데 만들기를 열심히 해주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에 대한 주가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SNS도 잘 돼 있고 화장품 생산에 대한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이 생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이 좋은 생산 공장에서 화장품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변화와 좋은 품질의 이런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ODM사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공장을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증설 계속하고 있고요. 실적이 좋죠.
예, 그래서 이 ODM사들만 놓고 본다라면 화장품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 근데 화장품을 팔고 있는 뭐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뭐 실적이 나왔지만 LG 생활건강도 그렇고요. 주가가 좀 시원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완성된 화장품을 파는 업체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그리고 파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확실하게 실적이 확 튀어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겁니다. 4분기 실적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겠지만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이제 전기차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 테슬라의 모델 인도량이, 테슬라 전기차 인도량이 시장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치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면 배터리 가격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전기차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났을 때 배터리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판매량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은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좀 올라간다 그러면 ODM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요. 화장품 ODM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와 화장품 판매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화장품 ODM사들이 조금 더 주가적인 면에서는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테슬라 판매량, 그리고 화장품을 팔고 있는 업체들은 중국에서의 적자 축소 혹은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과 배터리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각각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렸으니까요. 네. 요 내용들 힌트 삼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 한번 읽고 올게요. 드가자님, 아니에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그 제약바이오를 너무 내려치는 멘트를 하면 또 이게 또 이 부정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맞아요. 긍정적인 애드리브를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할 그리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사실 시장이 힘들었을 때 그나마 우리를 웃음짓게 해줬던 게 제약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네. 좀 기다리시면 또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11월 달에는. 근데 아마 드가자님 입장에서는 그 코로나 때 이후로 수년 동안 떨어졌던 걸 보고 이렇게 아유.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제약바이오가 아니 왜 또 셀상을 또 하셨어요? 삭제까지는 하실 필요 없는데 그냥 드가자님 저희도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저희도 겁니다. 재밌었거든요, 읽으면서. 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보고 진짜 둘이 많이 웃었어요. 자, 그리고 안장군님, 아니 약간 의외인데요. 기아요. 보여줘라, 네가 왜 왜 기아인지 하시면서 종목 진단은 현대 글로비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아 궁금하다고 하셨죠? 네. 저희가 봐드릴게요. 좋습니다. 저희 종목 진단에 한나님께서 기아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현대차와 기아 둘 다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탄력은 진짜 기아가 좋습니다. 네. 10만 6천 원에 들고 계시고요.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3%대 반등 나오고 있고요. 이 기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기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밀려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 9만 원대 지금 들고 좀 움직이고 있고 10만 원 평단가 들고 계신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기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죠.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시장 기대치보다 계속 잘 나왔고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원화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밸류업 관련된 사실 뭐 실망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13만 원 이상까지 갔던 주가가 10만 원 아래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떨어지는 이유가 또 한 가지는 밸류업에 대한 한마디로 그 약발이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내년도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유럽에서 차가 잘 안 팔렸죠. 뭐 전 세계 차들이 다 잘 안 팔렸는데 미국은 어느 정도는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럽에 대한 회복은 내년도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럽 경기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었는데 기아가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9만 원 초반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기아가 28일에서 30일까지 NDR,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한 IR을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고 시장에서는 내년도 실적, 그러니까 판매가 얼마나 내년에 잘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계속적인 우려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봤었고 내년도 특히 금년 4분기부터는 EV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내년도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그제까지 NDR이 있었고 이제 어제부터 어느 정도의 좀 수급적인 관심도가 들어오다가 오늘 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합니다.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대 초반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내년도에 대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라는 점. 그래서 10만 원 중심으로 해서의 등락은 당분간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도 실적에 좀 더 확신에 대한 그런 반응이 왔을 때에는 11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10만 원대에서 좀 횡보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겪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아 살펴봤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의 분위기 정말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우리 정말 염원하셨던 안장군님께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한나님께도. 신청해주신 분도 같이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윤정식 상무님은 네. 이쯤에서 아쉽지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열심히 도와드렸는데요. 이쯤에서 렉키저 주제죠. 그렇죠. 저 끌고 가는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자, 소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네. 나라입니다. 아까 그 윤재커가 횡성한우 얘기 꺼내고 나서부터 제가 먹고 입맛이 싶죠. 막 지금 군침이 막 돌거든요. 횡성한우 너무 먹고 싶어. 미치겠어요. 육회 먹고 싶어요, 육회. 육회 말고 저는 구운 거. 버섯이랑. 자, 소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5위 알아봤죠? 4위 알아보겠습니다. 네. 브라질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37kg을 먹는데요. 아니, 근데 호주가 보통 소고기 하면 네. 미국하고 호주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호주산 고기 네. 많이 먹잖아요. 생각보다는 덜 먹네요. 그러니까 저도 1, 2, 3위에 안 들어가 있네요. 저는 제 생각에 딱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면 네. 미국 정도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누가 봐도 진짜 소고기를 주식으로 먹을 것 그러니까요. 같잖아요. 그냥 뭔가 들고 뜯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4위가 저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맞습니다만 약간은 얘기를 합니다. 아르헨티나 대단하군요. 짐바브웨는 도대체 어떤 친구입니까? 짐바브웨는 도대체 소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4위쯤에 짐바브웨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상당히 의외네요. 네. 아니, 짐바브웨가 아프리카 맞죠? 맞나요? 남미인가요, 저기? 남미 쪽이에요? 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위까지 공개를 드렸고요. 오스트레일리아가 4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3위, 2위, 1위까지 한번 여러분 추측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쵸? 있는 짐바브웨입니다. 와, 저기만 대륙이 달라요.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은 다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고, 그러니까요.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냥 저기는 대단한 대륙이잖아요. 5만 개 많이 나오니까. 짐바브웨는 소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죠? 의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을 안고 두 번째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봉만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김봉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전문가님 볼 때마다 뭐 기분이 좋아요. 미소를 늘 머금고 네. 계셔가지고. 진짜 저희가 둘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봉만 전문가님 왠지 딱 보고 있으면 저희도 같이 웃음이 나와요. 살짝 저는 봉만 전문가님 보면 어떤 네. 느낌이냐면요. 순수한 유치원생 아들 보는 느낌이에요. 왜요? 잠깐- 미소가 되게 순수하세요. 전문가님 뭔가 장난기 있어 네. 보이는 모습이 좀 있으시죠. 게다가 오늘도 기대가 되는 게 이렇게 너무 기대감을 너무 높이면 안 되는데 어떤 표현이 또 나올까. 맞습니다. 참 그게 또 중독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득과장님, 애기상. 꿀부자님이 귀여우신 네. 뽕만 대표님이에요. 자, 오늘은 옥상 청소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주 하셨으니까 오늘은 좀 지나가도 괜찮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자, 가볼까요? 유튜브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토리 아시카 님이신가요? 사람 이름인가요, 이거? 왠지 일본 사람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분께서 화장품을 또 마침 보내주셨습니다. VT 갖고 계시네요. 33,700원에 10%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아니, VT가 오늘은 좀 빠집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VT는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려가는 네. 모습인데 주가 차트 보시죠. 아니, 사실 그동안 시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급락하고 반토막 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VT는 상반기에 고점 찍고 나서 네. 크게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계속 고점 지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지금 딱 요 구간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구간 정확히 맞추신 거죠? 정확히 고점에서 지금 박스권의 중간 가격입니다.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야, 이거 팔아 마라? 팔아? 아, 마라? 이런 지점입니다. 지금 볼게요. 자, 전문가님, VT입니다. 이거 팔까 말까 제가 봐도 너무 고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VT는 지금 요 정도 가격에 매수하시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수익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1조 2천억까지 올라섰고, 그 다음에 올해 그 실적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아주 애매한 자리.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근데 주가는 또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1조 2천억까지 올라오니까, 메이저들도 지금 약간 버거운 그런 가격대죠. 예, 그리고 이미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난 5월부터 그 3, 4형 패턴이 나왔다는 얘기, 3, 4형 패턴. 산이 3개 나와버리면, 예, 이게 돌파하기 힘들죠. 이렇게 이제 산이 많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낮은 산, 높은 산이 많이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패턴을, 예, 설악산의 공룡 능선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하면서, 예, 그러면서 아주 지루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 정도 뭔가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위쪽은 좀 막혀 있다 보고요. 근데 아래쪽으로는 중기적으로 이제 3바닥이 나왔잖아요. 3바닥이. 예, 7월 달에 1, 그죠? 9월 달에 2, 10월 달에 3. 3바닥 외에는 없는 거죠. 이제 방향을 결정할 때가 됐어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래서 3만 원 다시 한번 음봉으로 깨버린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이제 여기서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맥점 구간이니까 3만 원 이탈했을 때는 무조건 손절자 잡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봉 보시면 중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로고상으로 이 트렌드죠, 이 트렌드. 장기.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아래에서 매수하고 중간중간에 위에 이 중간 추세선은 매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요거 돌파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6개월 쉬었다가 다시 한번 N자로 올라갔죠. 1파, 2파, 상 3파. 예, 그 월봉에서 2012년도부터 고점. 지금 2024년이죠? 12년 저항이죠. 이런 것은, 이런 패턴은 밑에서 잡으신 분들 영역이지, 여기서 지금 설악산 공룡 능선 패턴에서 요거 좀 먹겠다고 거기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 음봉, 내일 만약에, 월요일 날 양봉을 올라 쓰게 되면, 예, 직전 고점에 한번 때려버리시고요. 만약에 이제 더 짧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장중 저점을, 지금 매수가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일단 매도하시라고 하고 싶은데요. 예, 장중 저점 이탈한다. 32,000 이탈한다고 하면 그때도 일단 끊었다가 지금 낙폭과대 종목군들 많잖아요. 먹을 거. 예, 그런 종목으로 좀 이동을 하셔라. 그래서 우선은 이제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T 일단은 현금화 전략이 나와 있는데요. 아, 진짜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들어보면서 명불허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정말 진행자들이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진짜요. 아니, 원래 보통 판 깔아주면 대부분 사람이 못해야 되거든요. 그쵸? 아니, 저희가 그렇게 시작도 전에 표현 기대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거기서 이 필살기가 나오네요. 아니, 그래서 이 부담감을 갖고 하셨을 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봤거든요. 네.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설악산 공룡 능선 치시면요. 진짜 기가 깜짝 막힙니다. 놀랐습니다. 차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방금 그 VT의 차트가 그냥 공룡 능선이에요. 맞아요. 와, 진짜 감탄 오고 네. 감탄입니다. 와, 설악산 공룡 능선. 이런 독창적인 표현을 저희도 좀 개발을 해야 될 텐데 많이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홍홍 붉은 노을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설악산 공룡 능선 패턴 그래요. 다들 같이 또 감탄하고 계신데 다 잘 될 거야님. 이분도 살을 좀 타신 것 같은데요. 공룡 능선 엄청 힘들어요. 오, 그래도 그러세요? 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님께서 우리 산악인 김호만 전문가님과 함께 같이 산을 타셔도 어떨까 싶어요. 코끼리님 오셨군요. VT를 갖고 계세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정말 대단한 종목 진단과 함께 했는데 두 번째는 좀 힘 빼고 살살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종목이 살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살살 말고요. 네. 좀 뼈 아프지만 촌철살인 같은 멘트가 필요할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너무 힘들지 마셔라. 네. 좀 힘을 빼보자라는 그런 멘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오늘 같습니다. 채팅창에도 네. 언급됐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햇살님의 종목이고요. 이수페타시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600원 평단가도 좀 높으시고 네. 10% 들고 계신데 현 시점에 질문이 이겁니다.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유상증자 소식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도 주가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점에 진짜 유상증자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도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 드실 겁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일단 뭔가 좀 있으니까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놀이가 이제 아무 때나 받으면 안 돼요. 네, 아무 종목이나. 자, 기본적으로 이스페타 같은 경우는 뭐 기업 좋고 내년도 실적도 좋습니다. 예, 근데 앞서 제가 그 VT 진단해 드릴 때 주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선반영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페타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뭐 영업이익이 한 2천억 가까이 그 이상 아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 600억에서 올해는 1000억으로 이제 급증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 보면 제가 항상 그런 말 드리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른다. 예. 근데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데 주식이 또 뭡니까? 미래를 먹고 사는 거, 꿈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잖아,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이 예, 올해보다 내년에는 한 100억, 한 7, 800억 정도? 증가율이 지금 낮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조 3천억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다른 쪽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좀 찌글찌글하죠. 그나마 이제 PCB 쪽에 얘가 선발이니까 덜 밀린 건데 원래 대장이 덜 밀리죠. 심텍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이미 많이 밀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스페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노고로 한번 진단 한번 해드렸었는데 예, 여기 장기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장기 저항 이 기업도 돌파를 살짝 했다가 지금 이거 오버슈팅이 전 나왔다 보거든요. 예, 이 트렌드. 여기서 올리면서 돌파시키니까 더 갈 줄 알고 따라 붙죠. 바로 지금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번 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페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유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 금양 같은 경우도 뭐 유상 증자설 얘기 나오다가 격언했죠. 근데 금양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받아도 된다고 보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유상을 한다 하더라도 단가를 유상 가격을 낮게 한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기업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시향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매수가 언저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일단 좀 현금화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현금화를 일단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보더라도 요 추세선을 여기서 두 번을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죠. 이건 준기죠. 저점과 저점 하면서 여기서 무너지면서 급락이 나왔고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반등 들어와서 처음에는 다시 한 게 무너집니다. 쌍바닥 두고 다시 한번 도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8월부터 지금 4개월 또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다시 또 떨어지네? 아하, 그러면은 이스페타는 이후에 45,000 돌파가 상당히 힘들다. 버겁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반등 시에 지금 쓰리바닥, 얘도 쓰리바닥이죠. 이거 깨버리면 또 툭 떨어져 버립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반등 시에 4만 원에서 4만 한 2, 3천 원 정도 주게 되면 매수가 언저리에서 이 기업도 현금화 전략. 저는 어지간하면 좀 홀딩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좀 물렸던 종목분들은 근데 주가의 위치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적 성장성과 다른 어떤 재료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좀 반영이 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만 일단 반등 시에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땐 굴뚝에 이게 연기가 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상증자설 사실인가 아닌가 이 부분은 좀 결론이 나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본전 부근 적어도 4만 원 부근까지 왔을 때 그때는 좀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코끼리님께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다이어리의 적자. 맞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돈은 아래에서 위로. 네, 우리 수익도 계속 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좀 되게 사이비 종류 같아요. 아니 이게 또 그 김용원 전문가께서 너무 언별이 뛰어나시니까 네. 저도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부담감이 점점 커져 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끼리님 이번 주 단풍이 너무 이쁠 것 맞아요. 같다고요. 그런데 너무 추울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이번 주말부터인가요? 아니면 다음 주부터인가? 다음 주. 실제로 기온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단풍 계획이 있으시면은 좀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번 주가 특히나 절정이라고 합니다. 단풍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꼭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보러 가고 싶네요. 네. 보러 갈 사람이 있으면. 자, 그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유튜브, 이분이군요. 안장군님이십니다. 안장군님, 보여줘라, 기아요. 기아요. 하시고 그리고 나서 현대글로비스를 현대글로비스. 하셨죠. 자, 그 종목 가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25,700원입니다. 네. 매수가와 현재가가 큰 차이 없죠. 5% 비중은 많지 않으시고요. 현재는 123,7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요. 정말 약간 좀 아쉬운데 기가 막히게 꼭대기입니다. 자, 저 자리에서 지금 보유를 이대로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요즘에 그 현대차도 기아도 꽤 내려와 있는 구간이어서 글로비스 여기를 어디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굉장히 높게 좀 진입하신 것 같은데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비중 5%면 좀 끌고 가셔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제 큰 수익 안 주겠죠. 예, 기본적으로 주가는 아직도 이제 저평가고, 근데 워낙에 엉덩이가 이제 무거운 종목이어서, 예, 큰 수익률 노리고 이제 접근할 종목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주봉상은 이제 월봉에서는, 올렸다가 좀 밀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주 그 애매한 자리죠. 오늘 애매한 종목군들로 많이 올리시네. 예. 일단 뭐 직전 여기서 3봉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이제 11일 만에 상당히 강한 지지 구간인데 지금 현재는 또 이제 이 중간 트렌드 저항이죠. 여기서 또 위쪽도 지금 그만큼 이제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 4개월 정도, 3개월 쉬었으니까 지난달까지. 예, 이번 달은 돌파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돌파했을 때는 요때는 우리가 뭘로 본다? 이제 피보나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피보나치로. 그 다음 저는 얼마입니까? 78.6이죠. 예, 78.6. 14만 원도 나옵니다. 14만 원. 글로비스는 아마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유입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11월 한 중순 정도, 11월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기관 쪽에 누가 매수한다? 바로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하죠. 그죠? 벌써 들어왔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 보통 11월부터 12월 한 중순까지 한 달 동안 금융투자가 배당을 겨냥한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최소 뭐 한 3조 원 넘게. 그러나서 이제 배당 받고 나서 1월 초에 금융투자가 하루 이틀 만에 매물을 막 조 단위로 투하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11월부터 여러분께서 만약 접근하신다고 수급 보시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 보세요. 글로비스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평가 상태에서 배당도 나오고 하니까 예, 지금 올리는 것 같은데 뭐 밸류업 정책 관련 수혜주기도 하고요. 돌파했을 때는 14만 원 정도 단기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여기 이제 맥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성을 결정할 자리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트렌드 지금 91선 밟고 움직이잖아요. 91선. 예, 만약에 이제 91선 이탈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일만 한 8,000원, 7,000원 이탈하게 되면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방 쪽은 12만 원 이탈 시에 뭐 번전수준 현금화 위쪽으로 돌파 시에는 단기적으로 한 14만 원, 예, 14만 5천 원 정도 예, 설정하시고 홀딩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 살펴드렸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어떻게 저 가격에 들어가셨죠? 이렇게 그러게요. 의문을 좀 남겨주셨는데 아무튼 뭐 이 내용들 참고하시고 손실 크게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였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산 타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네요. 맞아요. 등산 이야기 나오면서 이종복 전문가님도 함께 심악산이 네. 좋다, 북한산이 좋다 이런 얘기 남겨주고 아니, 계시고요. 심악산이 어디예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파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알아요? 산 알긴 알죠. 북한산 저도 산 생각보다 잘 타요. 그래요? 제가 되게 게으르긴 한데 또 막상 하면은 하자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운동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해요.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해요. 알겠습니다. 뭐 좀 따라한 것 같은. 해요. 그래요. 이거 백종원 선생님 아닙니까? 맞아요. 짜유. 예, 그래요. 자, 이렇게 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자, 지금 한창 저희가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네. 있는데 잠시만요. 오늘 주제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산이 주제인 것 같았죠?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소고기예요. 자, 한우데이 특집입니다. 오늘 소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를 꼽아보고 있거든요. 4위가 오스트레일리아였습니다. 그러면 3위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3위를 한번 공개드리죠. 자, 3위는 바로 와! 미국이 3위였습니다, 여러분. 1인당 연간 소비량 37kg. 호주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아니, 이 짐바브웨 뭡니까? 이 미국과 호주가 센 척하는 친구들이었네요. 아니, 덩치만 크지 이거 허당인가요? 아니, 짐바브웨는 네. 저는 소고기 소비량 많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저도 처음 듣는데. 들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지금 그럼 남은 거잖아요. 네. 이래서 축구를 잘하는 건가요? 아니, 아르헨티나는 저는 많이 먹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오호. 남미 지역의 소고기가 되게 싸다고 양질의 소고기가 싼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짐바브웨 처음 봤네요. 지금 이종복 전문가께서 놀라셨어요? 으악, 미국이 2등이 아니라고요? 그래요? 우와. 정평가님께서도 네. 짐바브웨 먹고 아니, 진짜 오늘 많이 놀랍습니다. 짐바브웨. 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죠. 1위까지 갈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리랭킹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계속 가기 전에 오늘 해야 될 해야겠죠. 거 있죠. 네. 소고기도 소고기지만 우리는 종목에 한번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지 미란 앵커와 함께 1시간 동안의 관심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우리바이오, 해리스 효과로 21%까지 상승, 장중 고점으로 지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대선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서 해리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마리화나 관련주 등 해리스 관련주의 움직임도 점차 좀 확산이 될지 힘이 강할지 약할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DS 단석이 9.6% 상승이고요. 한미사이언스, 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던 종목은 올라갈 때 참 강하지만 내려올 때는 또 이렇게 무섭습니다. 고려아연 철업요. 이 종목도 24% 하락, 장중에 27.75%까지 내려섰고요. 성우가 어제 상장됐었는데 오늘은 1%의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조사할 때는 상한가 들어가지는 않았었던 걸로 보였었는데요.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군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레이저 대공 무기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레이저 광선 무기 있죠. 요거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이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하고는 있긴 한데 군에 실전 배치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4년 10월 4일에 이름을 새롭게 얻은 레이저 대공 무기, 이게 좀 이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천공이라고 돼 있다가 밑에 보시면은 천광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천공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천광인데요. 이쪽에 이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의 전자광학 추적 장치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삼현입니다. 표적 획득 지시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레이저 대공무기 관련주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 레이저 대공무기가
한 해 한 번 발사를 할 때 2,000원 정도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물풍선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네요. 루미르가 17%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쪽도 방산 관련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진하는 방산혁신기업 전용 혁신기술 R&D 과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루미르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존하는 영상 레이더 위성의 해상도보다 더 뛰어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레이더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루미르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HPSP 각각 다른 이슈로 올라가고 있고 네이처셀이 21%. 이 종목 진짜 정말 잘 올라간다. 이 정도면은 보유하신 분들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 답답할 때 잘 갔었는데요. 오늘 또 급락이죠. 이렇게 내릴 때 무섭습니다. 그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을 가지고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지정됐다는 소식에 따라서 신고가 냈었던 종목인데요. 현재 22% 급락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계속 검색되고 있습니다. 2%의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현재 3%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유비케어가 14%의 강세, DTNC 현재 3%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권에서는 빠지긴 했는데 키다리 스튜디오가 올라왔었고요. 또 와이즈 엔터테인먼트가 10%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리포트 분석 아침에 전해드리는데 와이즈 엔터 내년에 실적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주가 오늘장에 크게 강세를 띠면서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엔터주도 좀 볼까요? 하이브. 주가는 1% 플러스고요. SM 보시면 마이너스 1%입니다.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쪽에 시세가 몰리고 있네요. 원익은 12%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탐런 토탈 솔루션, RF 머티리얼즈, 에이럭스, 금양 같은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멘텀 재료 봤을 때 방산 쪽에 재료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종목 보시면 반도체주 검색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연말까지 수익률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와,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와, 그동안 참 힘들었지만 연말에 정말 선물 같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섹터는 방산인지 반도체주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미라랭커께서 복만 전문가님을 네. 구석으로 몰아버리네요. 쉽지 않은 질문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선물 같은 섹터가 될 쪽은 방산일지 반도체 쪽일지 어떻게 보실까요? 자, 그 반도체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가랑 것은 이제 미리 선반영 되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의 록히드 마틴, 이게 주가 차트거든요. 예, 록히드 마틴.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오죠. 여기서 급등 나왔다가 이격 벌어지면서 이격 정도 나오면 급락 나옵니다. 월봉 보시면 제가 이거 록히드 마틴을 작년, 재작년에도 이제 한번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이게 사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면 이 록히드 마틴입니다. 2012년도부터 12년 동안을 계속 올랐어요. 예? 일라델리하고. 그래서 이제 방산주를 이제 관심 있게 보시라고 중장기로. 근데 록히드 마틴이 지금 저항이 왔죠. 여기서 저항해서 지금 얻어맞고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같이 본 김에 또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좀 강세죠. 인텔이 시간에서 13%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구조조정 마무리. 인텔이 이제 여기서 지난달에 8월 달에 인력 구조 한 15% 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반등. 어제 눌렀다가 반도체 약세. 오늘 지금 시간에서 한 13% 급등이거든요. 인텔도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지난달에 인텔 9월 10일 날 저점이죠. 이 저점이 삼성전자하고 PBR 기준했을 때 1.0809 동일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중인 인텔도 PBR 1.0809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거 지금 시간에서 급등 중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 저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주가 너무 심하게 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대단격인데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 보시면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도부터 이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해 보시면
이 계산기 때려야 지금 연수가 나오겠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87년, 그죠? 2011년, 2024년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 영역이지. 이게 뭐 30년 지금 저항인가요? 30년? 34년 저항이죠. 예, 이런 데서 한번 잘못 걸리면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골로 갑니다. 그죠? 얘가 선발이니까 34년 저항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더라도 보내주는 거고 반대로 삼성전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구조조정은 인텔, 삼성전자는 제가 뭘로 본다? 예, 달러 한산 차트로 보는 거죠. 우리 게 아니죠. 외국인들 거니까. 지난달에 딱 정확히 달러 한산 차트로 120개월선에서 딱 터치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누르고 나서 이제 11월 초 다음 주 한 중반까지 누르고 푸시업 패턴 나올 겁니다. 누르고 올리고. 예, 그래서 저는 반도체 그리고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의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급락이 나왔고, 예, 빅테크, 엔비디아 4% 넘게 빅테크 급락 나왔잖아요. 그저께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외인들이 코스닥에서 1,500원 매수했는데 반도체 장비 소재 쪽을 많이 매수했어요. 예, 오늘 반도체 장비 쪽 안 빼죠, 크게. 그죠? 무슨 얘기죠? 아니, 미국 빠지든 말든 우리는 이미 그 두들겨 맞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너희들 빠지든 말든 이제는 더 빠질 자리도 없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소재, 뭐 삼전 돌아가면서 이제 하반기까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방산보다는 반도체 쪽을 이제 보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쪽의 업황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업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참 방산 종목들도 힘을 잘 내줬었는데 연말에 수익을 조금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쪽은 지금 저점 매력도 들고 가는 반도체 종목들을 기대해보자 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아스트랄님, 그래요. 빠질 자리도 없어, 반도체. 하셨습니다. 조금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네.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 단기간에 반토막 나 있는 종목들, 맞아요. 권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더 빠지면 이거 너무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싸이점님, SK 이노베이션 보내주셨고요. 오호. 종목 진단 요청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레키쇼는 끝날 때쯤에 갑자기 딱 채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닉네임에 뭐죠? 고양이를 저도 고양이 키우는 집사인데 어. 고양이 닉네임이 참 많습니다. 되게 아까 전에 뚱뚱한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뭐야? 김고양님도 있었고 네. 슬픈 야옹님의 종목으로 한번 왜 가볼 텐데요. 슬프시죠? 종목이 근데 평단가 나쁘지 않으신데요. 네. 랩지노믹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죠? 3,770원이고요. 비중은 20%. 지금 보유하신 지가 오래되셨네요. 꽤 되셨네요. 3년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3년이면은 그동안 슬프고 슬플 수 있죠. 아니 최근에 올라왔으니까 그 지금 매수가 이상까지 갔었지만 보세요. 그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네. 또 슬펐던 건 저걸 뚫고 올라갔는데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아이고. 반려주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반려주도 많이 컸을 때 보내줘야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번 이제 탈출이 가능한 건지 질문을 주셨는데 슬픈 야옹님의 종목 랩지노믹스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는 내년에 2천억 원대 매출이 회복 가능할까 이런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파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더 들고 가서 정고점까지 바라봐도 되는 건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랩지노믹스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그 코로나 때 아마 진단 키트 관련주로서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제약주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아직도 좀 찌글찌글합니다. 예.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모더나도 지금 막 빠지고 있고 하이자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은 제가 자세히 지금 분석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 신약제를 갖고 있는 그 유전자 검사 업체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마크로젠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기업. 그리고 그 진단 장비를 개발하는 그 미국의 그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루미나도 좀 찌글찌글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다른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주가 이제 회복세는 좀 힘들 것 같고, 더 빠질 자는 없어요. 실적 보니까, 현재 시총 대비가 3,000원까지 뭐 밀릴 종목 아닌데, 근데 그 제바 쪽은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적 보고 산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제약바이오 살 필요 없이 다른 뭐 거래소에 뭐 우량주 사는 게 낫죠. 예. 그러니까 영업 가치보다는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성장성이 없다 그러면 주가는 제한적이라니. 그러니까 올라가면 누르고, 올라가면 누르고, 올라가면 누르고, 올라가면 누르고. 여기서 기대감 심어져도 다시 원위치하고, 올라가다, 예, 이거 들고 있으면 그냥 가슴이 습동이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지금 막 찌글찌글 하더라도 나중에, 이 기업에서 뭐 신약을 개발한다, 뭐 췌장암. 그러면은 계속 가져가면 되는데, 예, 그런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빠질 재는 없고, 이제 월봉에서는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4,500원? 그러니까 윗꼬리도 갭이죠, 윗꼬리도. 이 윗꼬리도 갭입니다. 반등 들어오게 되면 4,500원? 뭐 5,000원 다시 한번 전후? 예, 거기서 일단 현금을 하시고, 굳이 뭐 3년 동안 들고 있을 필요 없죠. 왜? 이 주식은 임자가 다 있는 겁니다, 임자. 예, 이 랩지노믹스 그 메이저 임자들 다 독종입니다, 독종. 올렸다가 누르고, 여간 독종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올려주면 한번 때리고 다시 보고, 때리고 다시 보고. 3년 동안 뭐로 들고 있습니까, 계속?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줄기세포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뭐 지시스에 가져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내년을 보고 간다 그러면. 예, 내년에 큰 재료가 많이 있잖아요. 줄기 쪽은. 그래서 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왕 제가 잠깐 언급 드린 게 지금 보세요. 바닥 어디 빠질 자리 있습니까? 월봉에서. 이것도 회사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남들이 안 볼 때 보는 거거든, 원래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다른 모멘텀이 지금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좀 탄력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반이라도, 정 아쉬우시면, 예, 반이라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미련과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때릴 때는 팔이 날개 쭉지 하나 떼듯이 그냥 가감하게 때리고, 다시 밑으로 주면 또 일부 다시 재면서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4,500원, 5,000원 반등 시에 현금화 보시고, 예, 다시 한번 밑으로 주게 되면 우선 탄력적으로 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를 살펴봤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종목들까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뽑아주셨으니까 내용이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아스트랄님. 때릴 때는 팔이 날개 떼듯이.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 정말 다들 대단하세요. 네. 자, 지금, 뭐예요? 지금 2시 20분이에요? 네. 끝날 때가 벌써 다 돼가네요. 한 종목 더 가볼까요? 그러면 한 종목 정도는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이즈 엄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125,500원, 10% 비중입니다. 그러면 매수 가격이 현재가 수준이에요. 탈출 5월 보유? 아주 심플하게 질문 주셨는데요. 빠져나올지, 갖고 있을지, 이게 진짜 딱 고민되네요. 지금 올라올 만큼 이거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건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좀 답답한 대로 많이 보여줬던 종목인데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보유 좀 더 할까요? 아니면 팔고 다른 쪽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은 괜찮다는 얘기죠. 예, 마지막 종목이 좀 그래도 괜찮은 종목 올려주셨네요. 아까 그 VT라든지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은 고공에서, 그러니까 월봉에서 고공에서 찌글찌글합니다만 이런 애들은 이제 장기 지지맥점에서, 그죠? 지지맥점에서 여기서는 지금 찌글찌글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못 먹는다 하더라도, 예, 이러다 보면 더 빠질 적이 있겠습니까? 주가 워낙에 저평가인데 완전히 반대잖아요. 차트 그림이. 그죠? 예. 아니, 주식을 이런 데서 안 사면 언제 삽니까? 이런 데서 삽니까? 아까 하나 에어스페이스, 뭐 VT라든지 그런 다 이런 위쪽에 있잖아요. 장기 저항권에. 근데 이 친구는 보시면은 2015년도 중국 유동성 위기 때 저점 만들고 2020년대 코로나 때 이제 깼다가 또 바로 터닝. 근데 이번에, 예. 다시 또 졌죠. 장기 쓰리바닥이잖아. 쓰리바닥 외에는 갈 데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역연자로 하나, 둘 떨어지는 자리. 그죠? 황금 맥점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가져가시고, 우선은 여기서 손바뀜 나왔죠. 예, 손바뀜 요 이제 고점을, 그러니까 12만 5천 원을 돌파, 넉넉 잡아서 한 13만 원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이 마디만큼 간다, 마디만큼. 이렇게 마디만큼 가는 거예요. 얼마? 14만 원 단기 목표가 돌파할 때는 얼마예요? 15만 원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5만 원 이상 연말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좀 홀딩에 나가보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살펴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이 종목을 본 게 참 잘한 일 같네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지금까지 보여줬던 흐름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를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SK이노베이션도 참고해 보시죠.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까지 해서 오늘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함께 주신 김목만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목만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끝나기 전에 오늘의 랭킹쇼 주제죠. 소고기가 주제였는데 소고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짐바브웨 너 먹고 얘가 1등 할 것인가. 짐바브웨, 이 뭔데? 자, 그러면 진짜 짐바브웨가 다코스 1위를 네. 차지할지 아니면 예상대로 아르헨티나로 갈지 최종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와 2위는 어떻게 될까요? 1위는 바로 그래요. 역시 아르헨티나가 압도적 1위입니다. 아니 근데 충격적인 게 여러분 미국이 1인당 연간 37kg이거든요. 아르헨티나는 10kg을 더 먹는데요. 와, 아르헨티나의 소고기가 품질도 좋지만 정말 싸긴 싼가 봅니다. 1년에 소고기를 저렇게 먹으면 매일 먹는 거 아니에요? 벌컵 진짜 잘 되겠는데요, 저 친구들. 이제 운동이야? 아니야. 아, 벌금 얘기하길래 막 반가웠는데. 순간 반가우셨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2등이요. 짐바브웨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뭐 압도적이네요. 1인당 우와 연간 42.3kg을 소비하는 국가가 바로 짐바브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랭킹쇼 주제 소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투표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였어요. 57%를 여러분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2위를 호주로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1, 2위는 아르헨티나와 짐바브웨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아스트랄님께서 아르헨티나를 바로 밑에. 룩셈부르크. 좋아요. 그래요. 이게 국민송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거의 윤디행 몸무게만큼 먹네요. 아이고. 그래요. 몸가수 잘하세요. 1년이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랭킹쇼 주제까지 다 알아봤고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밤 9시에 여러분의 종목 진단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고 미리미리 접수 받아주시죠. 네, 11월 첫 거래일인데 좀 아쉽네요. 네. 0.24%, 1.44% 좀 밀리고 있는데 막판까지 조금 더 분위기 반전이 있을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은 푹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